경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되는지를, 왜 노션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좋을까요? 처음 들어온 그 상대를 압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는 그렇게 특별한 기억이 없는데 일단 한번 써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융입니다. 최근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사이드에서 에디터랑 PD를 뽑게 되면서 감사하게도 되게 많은 분들의 지원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좀 한 가지 반갑고 뿌듯했던 게 되게 많은 분들이 제가 만들었던 노션 포트폴리오 템플릿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브런치에 올렸던 노션으로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글은 이제 조회수가 13만이 넘었고, 제가 편집도 잘 못할 때 올렸던 노션 포트폴리오 영상은 조회수가 5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념으로 제가 강연을 할 때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 경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목적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는 왜 노션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좋을까요? 포트폴리오의 목적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은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누가 볼까? 우선 나를 채용할 수 있는 회사가 있겠죠? 나에게 일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파트너도 있고, 동료들이나 나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션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온라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사람이 찾아올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노션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이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을 최단 시간에 알려주는 것. 제가 최단 시간이라고 표현한 뜻을 좀 설명을 하자면요. 오프라인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이제 면접 때 보여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붙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온라인 포트폴리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도 좀 이해하기 쉽도록 포트폴리오가 친절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로 처음 들어온 그 상대를 압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상대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내 강점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대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포트폴리오의 목적에서도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 이거를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나에게 일거리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포트폴리오를 볼 확률이 크니까 물론 관련된 경력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아직 경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이야기와 강점이 있습니다.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우리 브랜드와 핏이 맞을지, 어떤 생각으로 일하고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려는 거거든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따라해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 실전 팁을 아주 명확하게 2가지 단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모으고, 두 번째, 정리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기획이 이 2가지 단계로 통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모으고, 정리하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는 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정리하고 회고를 해보게 되거든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을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생 타임라인 쓰기입니다. 이력서에는 마치 졸업 이후의 인생만 내 인생인 것처럼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회사에서 진행했던 일만 가지고는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A4 용지 하나에다가 이렇게 세로로 줄을 쭉 긋고 내가 태어난 시기부터 연도별로 현재의 나를 만든 경험들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저는 학생 때 온라인 카페를 운영했던 경험이나 강원도에 전교생이 8명이었던 분교를 다닌 경험, 이렇게 좀 독특한 경험도 썼고요. 내가 꼭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나 남들은 안 해봤을 것 같은 나만의 경험, 내가 도전하고 뭔가를 이룬 경험, 나에게 주요했던 경험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쭉 써보는 게 내 취향이나 내 강점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그렇게 특별한 기억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체 필터링을 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써보세요. 내가 감동을 받았던 순간도 좋고요. 같은 경험을 해도 내가 느끼고 배우는 건 또 다를 수 있고, 막상 쓰고 나면 키워드 같은 게 이제 공통점으로 보이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일들도 생깁니다. 다음 2번째는 나의 가치관과 취향을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은
요즘은 열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강점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좋아하는 일이 밥 먹여줄 수도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인 만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주세요. 우선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 것들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막 적어보세요. 감성적인 것도 많이 썼거든요. 예를 들면 한밤에 듣는 라디오, 비행기 창밖, 다 같이 춤추거나 노래하는 순간, 이런 것처럼 어떤 카테고리에도 넣기에는 좀 애매한 제가 좋아하는 순간들을 막 적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카테고리별로도 만들어서 쭉 적어보세요. 좋아하는 영화, 책, 여행지, 아티스트, 브랜드, 음악, 인물. 카테고리도 그냥 내가 정하기 나름이고요. 좋아하는 취향이 꼭 거창하고 멋있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혼자 쓰고 혼자 보는 거니까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다 써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배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캐릭터를 좋아한다면 그런 것도 좋습니다. 이 자료 수집의 단계에서는 내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니 저는 손으로 직접 적어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진짜 옮겨 적는 그 행위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수집할 때는 다 손으로 연습장에다가 쓰고 거기에서 제가 추려내고 싶은 것들을 뽑아서 컴퓨터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때는 취향들 중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골라서 올리면 됩니다. 굳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연출을 할 필요는 없고요. 숨기고 싶은 취향은 숨기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제가 추천드리는 세 번째는 갤럽 강점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내 강점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려요. 참고로 저 지금 갤럽에서 받은 거 하나도 없고요. 용돈융산으로 찐 추천드리는 건데요. 전 작년에 이제 갤럽 강점 테스트를 처음 해봤는데 강점 5개가 나오는 게 3만 원 정도고 그러니까 6만 원을 내면 강점이 34개가 나와요. 리포트로 제 강점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내가 모르는 내 강점들을 발견을 했고요. 이 리포트에 있는 문장들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만한 키워드나 문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갤럽 강점 검사는 실제로 여러 회사의 대표들도 코칭을 받을 때 사용하고 있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전 직원들에게 보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되게 훌륭한 툴입니다. 포트폴리오에 내 강점 결과를 넣어주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이력이 없다면 강점 테스트를 해보고 이 리포트를 토대로 내 강점을 강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강점 탑5를 보여주셔도 좋고요. 리포트에서 잘 드러난 키워드를 살려서 문장으로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력이 없는 상태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면 이런 식으로 문장을 추가할 것 같아요. 전략적인 사고로 최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책임감 있게 일하며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커뮤니티를 연결해 시너지를 내는데 저의 강점이 있습니다. 은근히 제 강점에 있는 키워드들을 이 문장 안에 다 녹여낸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강점 테스트는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키워드를 뽑아내는데 굉장히 커다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료를 다 수집했으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골라내고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포트폴리오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세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 이 모인 것들 중에 중요한 걸 골라내요. 그 다음에 골라낸 것들 중에 또 중요한 거를 또 한 번 더 골라내요. 그 다음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맥락이나 카테고리별로 골라낸 정보들을 분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카테고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제 포트폴리오를 예시로 이 순서를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도 나를 이해할 수 있게끔 키워드로 보는 나를 정리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치관이 드러나는 문장을 넣어주셔도 좋아요. 어떤 마케터를 꿈꾸는 누구누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케터이자 작가이자 여행가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한 곳에 고정되지 않은 채로 따로 또 같이 자유롭게 그러나 책임감 있게 일합니다. 여기 문장의 단어 하나하나를 되게 고심해서 쓴 거거든요. 짧게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문장을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한눈에 보기라고 해서 경력이 한쪽에 보이고 한쪽에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특징들을 적었어요. 근데 아직 경력이 없는 분들은 우리가 1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을 현재의 나를 만든 독특한 경험들, 내 강점이 드러나는 작업을 한 적이 있다면 그런 것도 써주셔도 좋고, 취향이 드러나는 일이나 재밌어서 해본 일, 어떤 꿈을 꾸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why, 왜 시작했고, how, 어떻게 진행했고, what, 어떤 결과가 있었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A부터 Z까지 진행해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됩니다.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면도 볼 수가 있고요. 설령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면 좋게 봐줄 곳들이 많이 있을 테니 이거는 정리를 해주세요. 사이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제 템플릿에서 일이라고 적어둔 그 갤러리를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능력과 독특한 경험을 적어주시면 좋은데요. 제 포트폴리오 최하단에 보면 제 스킬셋을 정리를 해놨어요. 내가 다룰 줄 아는 툴과 전문 분야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생 타임라인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첫 번째 모습은 아니지만 만약에 좀 더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이것도 얘기해주고 싶다 하는 정보들은 맨 밑으로 빼서 궁금한 사람들이 눌러서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노션 포트폴리오 만들기 두 번째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작년에 이런 영상 처음 찍을 때랑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내가 지나온 과거를 정리해보는 일이니까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이걸 한번 해두고 나면 제일 좋은 건 이걸 보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좋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내가 나를 한 번 더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되고, 한번 만들어 두면 아카이빙이 되어 있으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 때 업데이트만 하면 돼서 굉장히 편해집니다. 경력과 경험이 쌓일수록 처음에 넣었던 어떤 정보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아예 빼거나 숨기게 될 거예요. 아직 경력이 없으면 당연히 넣을 수 있는 정보가 경력이 많이 쌓여있는 사람들에 비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포트폴리오를 보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 감안을 하고 보는 거니까 내 거를 비교하지 마시고, 이거는 한 번 만들면 끝나는 작업이 아니니까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한 번 만들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트폴리오가 여러 기회를 열어줬던 만큼 여러분에게도 정보와 이 템플릿이 일을 만들어 가는데 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파이팅! 안녕!